안녕하십니까. 국회 예산정책처 강은정 분석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나보 보고서의 주제는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및 시사점입니다. 최근 국제 금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은행들의 금 매입 규모가 확대되면서 외환보유액 운용에서 금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그래서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6월 발간한 나보 대외경제 동향인 이슈 제2호에서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과 그 구성 자산 중 하나인 금의 운용 전략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4년 말 기준 16조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2015년과 2022년에는 증가세가 잠시 주춤했는데요. 테이퍼 텐트럼과 미 연준의 금리 인상 본격화 등으로 국제 금융시장이 불안한 양상을 보인 시기입니다. 그 결과 신흥국들은 환율 안정을 위해 시장에 개입했고 외환보유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과거에는 선진국의 외환보유액이 더 많았지만 2000년대 중반부터 양호한 경제 여건에 힘입어 중국과 자원 수출국을 중심으로 경상수지 흑자가 확대되면서 신흥국의 외환보유액이 급증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적정 규모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외환보유액의 감소가 오히려 신뢰도 저하로 이어진다는 인식 속에 신흥국은 외환보유액을 지속적으로 확대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으로 약 3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만 경제 규모를 감안해서 보면 GDP 대비 17.5% 수준입니다. 스위스나 홍콩 등 일부 국가가 경제 규모에 비해 외환보유액의 비중이 높은데요. 이들 국가는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4천억 달러로 세계 10위이며 GDP 대비 21% 정도 수준입니다. 전 세계 외환보유액을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외화자산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최근 외화자산의 비중이 감소하고 금과 SDR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DR은 지난 2008년과 2021년 두 차례 위기를 겪으면서 IMF가 회원국에 추가로 SDR을 배분하면서 늘었고 금 비중은 2013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통화별로는 미 달러화 비중이 가장 높은데 그 비중이 점차 축소되는 경향입니다. 반면 호주 달러나 위안화 등 기타 통화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 장기화 속에서 중앙은행들이 외환보유액의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운용 전략이 변화했기 때문입니다. 본래 중앙은행이 외환보유액을 운용할 때는 안정성과 유동성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그런데 2000년대 이후부터는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수익성이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은행들은 외환보유액의 포트폴리오에 회사채, MBS, 주식 등으로 보유자산을 다각화하였습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강화되었고 또 최근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더욱 고조되면서 금의 비중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외환보유액 내 금의 비중이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이 전략적 자산으로 부상하면서 외환보유액의 구성 자산으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 현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의 금 보유량은 근본이제 폐지 이후 감소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1970년대 이후 최고 수준입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금 보유량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 독일,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입니다. 이들 국가는 원래 이전부터 금 보유량이 많던 국가들입니다. 그리고 신흥국 중에서는 러시아가 5위, 중국이 6위로 높고 한국은 38위입니다. 선진국은 근본이제가 폐지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금을 지속적으로 매도해 왔습니다. 매도량이 워낙 많아서 세계 금가격 하락을 초래하자 유럽 국가들은 금 매도량을 제한하는 협정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면서 금 매도를 중단하였고 일부 선진국은 추가로 매입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신흥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 보유량을 빠르게 늘렸습니다. 특히 중국, 러시아, 인도를 중심으로 매입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금의 비중을 높인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외환보유액에서 금 비중을 확대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
불확실성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외환위기 이후 꾸준히 늘어 현재 4천억 달러입니다. 자산은 외화자산 중심, 통화 구성은 미 달러화를 중심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환 보유액 운용 시 유동성과 안정성을 중시했지만 2007년 이후에는 수익성 제고를 위해 주식과 기타 통화 비중을 늘렸습니다. 한국은행의 금 보유량은 104톤이며 그중 90톤은 지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 집중적으로 매입했습니다. 2010년부터 외환 보유액이 늘어나면서 투자 다변화를 위해 금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3년 금값이 급락하면서 한국은행의 금 매입에 대해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후 금 매입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위험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외환 보유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 전 세계 외환 보유액은 신흥국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2024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외환 보유액에서 외화 자산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나 금과 다른 국제 통화의 비중은 증가했습니다. 2000년대 이후 전 세계 중앙은행은 외환 보유액의 운용에서 수익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안정성을 중시하면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은 여러 안전자산 중 하나로 선택되면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환 보유액 내 금의 비중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 구성과는 차별화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의 포트폴리오를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읽어주는 나보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